안녕하세요. 작가 문채연입니다. 네, 오늘은 유아기의 성교육을 어떻게 엄마가 해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정서 발달이나 학교 성적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정보를 수집해서 아이에게 다양한 교육을 접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막상 이런 성교육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물론 기성세대의 유교적인 관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남녀 평등 사상의 그런 큰 카테고리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애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랬다가 아이가 더 그것에 대해서 더 호기심을 갖게 부추기는 게 아닌가요?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쉬쉬하는 그런 모습을, 소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지금의 아이들의 세대는 굉장히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어요. 또한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그런 영상에 노출이 되거나 또 신체적인 발달 면에서도 굉장히 조숙하죠. 그래서 일찍 사춘기를 겪고 일찍 어떤 2차 성징의 단계로 나간다던가 그러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통계적으로 연구 결과에서 성경험을 굉장히 하는 시기가 빨라졌다, 이런 놀라운 결과를 또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인 여러 가지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좀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책은 우리 아이의 행복을 위한 성교육이라고 해서 서울 강동 소아정신과 의원 원장님이 김영화 의사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인데, 일단은 굉장히 유아기, 청소년기 어떻게 부모가 성교육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알려줘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책을 들고 왔는데요. 성교육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크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우리가 따로 알려주지 않아도 마치 그것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습득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딱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벌써 아이가 유치원생만 딱 돼도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두 명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엄마, 오빠는 고추가 있는데 왜 나는 없어? 오빠는 서서 쉬하는데 나는 왜 앉아서 해야 돼? 나도 서서 하면 안 돼? 막 이런 그런 외적인 것에 성적인 생식기에 대한 관심을 막 갖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성적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커지는데, 만약에 엄마가 그건 나중에 커서 알게 될 거야, 그런 걸 왜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아이가 내가 질문한 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인가?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일단 갖는데요. 근데 커가면서 궁금증은 막 생기면서 알려줄 사람은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거 굉장히 왜곡된 그런 진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성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제 올바른 성교육을 어느 정도는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봤고요. 네,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유치원 다닐 때 겪었던 일을 저한테 이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사실은 얘기할 게 있는데 유치원 다닐 때 친구 중에 이제 A라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애가 나를 화장실로 같이 가자고 하더니 바지를 내려서 고추를 보여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도 당황을 했어요. 저희 세대만 같아도 유치원 때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아예 없었지 않나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그냥 모르겠어. 뭐 이렇게 아이도 나름대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빨라졌다는 거죠. 우리 아이한테 언제부터 성교육을 해야 되나, 그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엄마 나는 왜 고추가 없어? 엄마는 왜 앉아서 시를 해? 나는 서서 하는데? 나는 어디에서 나왔어? 어떻게 나를 낳았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쑥스럽게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 너 별걸 다 물어보네.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렇게 얘기하죠. 단골 멘트죠.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하거나, 너 다리 밑에 갖다 버린다. 이런 단골 대답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얼버무리는 식으로의 대답을 하면 아이가 자칫하면 내가 갖는 성적인 호기심이 뭔가 잘못된 것인 것처럼 수치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일단 안 돼요. 아이는 더 왜곡된 쪽으로 호기심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단호하게 정확히 딱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아기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성교육을 해줄 수 있는가? 물론 뭐 자세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다고 여겨지면 이제 그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막 또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왜 지금 얘기하냐? 너 자꾸 그러면 너 그렇게 울고불고 하면은 고추 떨어진다? 이러거나 여자가 얌전해야지 그렇게 나대면 어떡하니? 여자가 돼가지고 이런 성차별적인 발언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성에 대한 정체성이 내가 어느 정도 확실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여자가 그러면 안 되지, 남자가 그렇게 울면 안 되지 이런 식의 발언은 내가 만약에 내가 남자지만 타고난 기질이 여성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성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에만 가도 아이들이 이성 형제가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 뭐 여자아이들의 치마를 확 들추어 본다거나 화장실에 몰래 따라가서 본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뭐 우리는 가서 뭐 CCTV처럼 일일이 그 생활을 살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기의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성교육은요, 굉장히 디테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은 아무리 내가 친한 친구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내 몸에 손을 대게 해서도 안 된다. 아니요, 싫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그런 경계선의 교육을 확실히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잠들기 전에 그런 성교육에 관한 동화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를 한 권씩 읽고 자는 거예요. 또는 동물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딱 이 정도만 해도 유아기에는 성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해요. 2018년대 초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성 관련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자라나서 성인이 될 거잖아요. 유아기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을 부모님들이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위험성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서 그런 잠재적인 성범죄에 대해서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어떤 그런 굉장히 심각한 질병들에 대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을 형성한다는 데서 이제 유아기부터의 성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짧게 이제 유아의 성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책에 보면 유아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대한 그런 성교육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성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거리낌 없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